안녕하십니까.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. 이제 2023년 1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. 이번 주에 다뤄볼 인물은 정치구단 전 국정원장, 그리고 또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서 장관님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.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으로 또 여전히 또 검찰과의 이슈를 계속 몰고 다니시는 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이 정치 논평가로서도 모든 어떤 그런 인터넷, 유튜브, 지상파 방송을 또 종횡무진하시는 분이기도 하죠. 정말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젊으신 분 같은데 사실 여든이 넘으신 분이고요. 또 한 7, 8선은 했을 것 같은 그런 구력인데도 실제로는 국회는 또 4선밖에 아직 되지 않는 참 화려한 어떤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. 이제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 다시 복당해서 또 1월달에 화제가 되기도 했죠. 네,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, 전 문화부 장관의 명식. 어쩌면 이런 직함보다는 정치구단, 이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명식이요, 정말 화려합니다. 네. 명식 한번 보실까요? 임원년 을사월 정해일 병호시. 아주 또 이 사주가 아주 거의 불바다죠, 불바다. 예, 이렇게 쫙 연월 일주가 모두 화로 관통한 역시 사주일기의 명식이 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좀 뭔가 어떤 그런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역사를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명식이 어떤 오행이 확 쏠린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.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일지가 해수인데 이 해수 중에 임수가 또 저 연간 임수로 또 투간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신강하면서도 관왕하다, 관도 왕성한, 아마 그래서 이렇게 80여든이 넘는 연세에도 여전히 어떤 여의도 정치에 한복판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명식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이 을목 편인이 이제는 천간에서 이제 임수정관의 도움을 받아서 관인생을 이루고 있어서, 또한 이 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짝이는 끼, 이런 것들 또한 아주 요소 있게 가지고 있는 어떤 명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루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해일주였잖아요. 사실 이 정해일주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벌써 4명 중에 두 명을 이제 우리가 정해일주를 만나게 되네요. 그리고 이제 이 임수가 또 까지 투간해서 젤렌스키는 개수 편관이 투간했지만 박지원 이제 이 전 장관의 경우는 이제 정관이 투간해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아주 물론 이분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 대표도 하시고 하셨지만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라기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아주 가신 비서, 좀 이런 뭔가 이렇게 제2인자 혹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정원장부터 문화부 장관까지 또 두루 요직을 거친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참 관운이 참 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관운이 아주 발달한 명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목화, 특히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정관은 어찌 보면 좀 보수적인 기운인데 이 화의 기운, 특히 이제 이 겁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, 이 겁재는 좀 뭔가 반항, 또 어떤 개혁, 혁명, 이런
뭔가의 어떤 질서를 뒤바꾸려는 어떤 그런 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야당의 이미지에 아주 또 잘 맞는 어떤 그런 명식이기도 합니다.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주 화해의 기운이 굉장히 강했었죠. 천간에 병화가 3개나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의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 목화의 기운, 특히 화해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박 전 장관은 이 해수 또 수의 기운, 해수 정관의 기운도 작지만 굉장히 옹골차게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보수적 성향도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늘 평생 민주당에서 쪽에서 활동하셨지만 의외로 또 저런 반대편의 어떤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인하고도 또 두루두루 잘 또 소통하는 어떤 그런 그 영향들을 보면 또 이런 이제 이 보수성과 진보성이 이렇게 이 명식 안에서 다 이렇게 다 같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건 뭐 사실 흑역사이긴 한데요. 실제로 그 박지원 그 장관이 저 뉴욕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실 때 처음으로 그 80대 초에 근데 젊을 때부터 꿈이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치를 할 뻔한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 정경환 씨였대요. 그래서 어쩌면 민정당에서 그 어쩌면 정치 생활을 시작할 뻔한 어떤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좀 정치 활동하기 힘들었고 그 뒤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이 뉴욕에 왔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에게 감복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림자로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. 그는 이제 여기 사실 보면 이 명식의 이런 신강한 명식의 이제 용신은 식상과 재성이 되는데 이재명 우리 당대표의 그 명식을 다룰 때도 그분도 식상과 재성이 없었잖아요. 비슷하죠. 이분도 식상과 재성이 없어요. 그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명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용의신에 해당하는 식상과 재성이에요. 이른바 이 드러난 8개의 글자 안에는 있지 않지만 지장간에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정화일간이니까 식상은 화생토 토가 되겠죠. 네, 오화와 사화 속에 이 무토와 기토가 숨어 있고요. 그다음에 재성인 금은 사중병화, 사중경금, 사화 월지 사화 안에 숨어 있어요. 식상과 재성이 이렇게 지장간의 용의신이 지장간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재물을 또 모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. 실제로 박지원 전 장관은 그 상대를 나와 가지고 당시에 어떤 뭐 꽤 나중에 큰 우리 이제 그 대기업이 되는 회사들을 다니다가 일찍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가발과 피혁의 어떤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젊은 날에 벌었다고 해요. 여기 보시면 대운을 보시면 21세, 31세, 41세 대운이 다 무신, 기유, 경술 어떻습니까? 지장간에 숨어 있는 식상과 재성, 상관, 정제, 식신, 편제, 정제, 상관 이 쭉 대운에서 30년을 들어오잖아요. 이때 엄청난 돈을 벌었고 뭐 맨하탄에만 뭐 빌딩을 5개 정도를 샀을 정도로 하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이때 그 젊었을 때 번 돈이 나중에 자신이 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젊을 때 돈을 벌고 다시 말해서 생활의 안정을 재성을 취한 이후에 이제 재생관, 이제 제도와 권력을 향한 어떤 정치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죠. 그래서
사실 이분의 대운을 보면 초년에는 좀 힘들었지만 10대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21세 대운부터는 계속해서 식상과 관으로 식재 관으로 쭉 이 71세 대운까지 흘러감으로써 참 이런 분들의 사주를 검토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. 참 대운의 흐름이 너무너무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, 그리고 또 이런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런 기운을 뭐 분위기와 뭐 기운이 그렇게 흐르면 뭐합니까?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낚아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. 어쩌면 이 대운에서 이 암시하고 명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는 이제 실제로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옮겼고, 또 그렇게 또 돈을 모으게 되고,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늦은 셈인데요. 바로 51세 이제 드디어 이 해수, 이제 정관 대운이 들어오는 이 신해 대운의 첫 해인 92년 임신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든가 하여튼 그 DJ가 만든 그 정당을 통해서 전국구 지금으로 치면 비례대표죠. 예, 비례대표 의원으로 처음으로 정치에 첫 발을 디디게 돼요. 하지만 4년 뒤인 96년 병자년은 이제 이 병화가 이제 자신의 기신이 되는 이 해인데요. 이 해에선 처음으로 지역구에 도전해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. 바로 부천에서 나중에 경기지사까지 승승장구하게 되는 당시 김문수 의원과 붙어서 패배해요. 하지만 이 신해 대운의 기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우게 되고, 이때부터 이제 이 해수 정관, 다시 말해서 이제 그의 어쩌면 전성시대가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으로서, 김대중 정권의 거의 인자적인 인물로서 쭉 이 97년, 98, 99, 2022년까지의 어떤 시간을 보내게 돼요. 뭐 대운도 좋았고 또 세운도 그게 충분히 화답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. 바로 이제 임자 대운, 61세 또 대운으로 바뀌면, 이분은 참 10년 대운이 바뀔 때마다 그 대운에 따라서 엄청난 굴곡, 정말 롤러스케이팅을 좀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임자 대운이 들어서고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는 데까지는 좋았는데, 제가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에 이제 연루되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. 사실 이 임자 대운 자체가 굉장히, 일단 대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잖아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임수가 정임합, 병임충, 또 병임쟁충을 하고 있고, 또 지지자수는 또 좌오쟁충을 하니, 이렇게 충과 합이 이렇게 5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꼭 좋다 나쁘다를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, 그리고 불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. 다행히 이 임자라는 글자가 이 관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분에게는 한신에 해당하기 때문에, 즉 완벽하게 내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,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, 비록 그는 이제 3년형을 받고 수감되긴 하지만요. 수감되고 또 이때 너무 신경을 쓰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실명이 되죠.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. 힘든 때였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실명 이후에 다시 해수가 들어오는 정해년에 그는 이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,
또 해소가 들었잖아요. 그리고 또 무자 그 이듬해인 2008년 무자년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목포에 출마해서 당선이 무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? 당선이 되면서 다시 정치인으로서 화려하게 재기를 하게 돼요. 하지만 또 대운이 바뀌는 이 개축년에 들어가서 다시 그의 또 삶은 요동치게 되는데요. 하여튼 이게 뭔가 목화의 기운, 그에게 있어서 이른바 기신에 해당하는 기구신에나 목화가 들어오는 해마다 뭐 선거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너무 좀 뭐랄까요, 자의적인 어떤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, 바로 이 2014년 갑오년에는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이라는 이제 당으로 했다. 보통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철새 정치인이다, 기러기다,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또 비난을 받고 정치적으로 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당 대표 2020년 총선에서는요, 자신의 텃밭이나 다름없고에서 일격을 당해서 무너지는데요. 요 해가 재밌습니다. 사실 이 해는 경자년이라서 굉장히 본인에게는 절대 질 수 없는 해라고 할 수 있는 해예요. 그런데 이때가 축토대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일지의 해수와 이번에 들어온 자수를 통해서 해자축 삼합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의 그 희신했던 축토가 한신인 수로 바뀌는, 그야말로 어떤 포켓에 퐁당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함정, 아마 본인도 이때는 자신이 설마 떨어질 거라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낙선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아픔을 겪게 돼요.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너무 소스라칠 만큼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명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섬찟합니다. 비록 그는 떨어졌지만요,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축년이잖아요. 또 다시 자신의 어떤 기운, 이 토와 금에 자신의 시간에 돌아오니까 또 문재인 정권은 그를 또 국정원장에 임명을 해서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적과의 동침이랄까. 그런데도 이렇게 배신해서 나간 사람인데도 다시 또 엄청난 중책을 맡아서 어떤 정말 오뚜기처럼 다시 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80일 이제 지금 갑인대운입니다. 갑인대운은 이제 처음으로 어쩌면 그가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대운상 자신의 기구신 대운을 맡게 되겠네요. 그래서 아마 좀 힘든 이제 그 대운으로 가게 되고, 또 실제로 작년이죠. 2022년 이제 이 이민년 들어왔어도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, 또 그가 국정원장 때 문제가 되었던 뭐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어떤 이른바 그 자료의 어떤 그런 은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떤 그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를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민년, 개묘년, 올해 개묘년은 그에게는 좀 굉장히 좀 힘든 또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.
이렇게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이 목화로 쭉 흘러가는 이 대운도 사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매년 이제 매년의 기운은 세운도 앞으로 한 2027년 6년까지는 굉장히 본인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좀 지점입니다.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자신을 한 발짝 더 낮추고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는 어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. 워낙 많은 식견을 가지고 또 많은 탁월한 감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좀 새로운 어떤 세대를 어떤 키우는 이 인성이 또 뭔가를 뭐 농작물을 키우는 농업 이런 게 다 인성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이제 본인의 시대가 아닌 다음 차세대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젊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들을 어떤 후견하는 그리고 또 정말 그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져진 어떤 그의 탁월한 안목으로 꼭 어떤 여야의 어떤 한 정파적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게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좀 한 사람의 좌장이자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대운에 맞는 가장 걸맞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지만 역시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에 강한 것이라 다시 이제 또 민주당에 복당해서 또 이렇게 그 뭐 또 내년도에 어떤 총선이나 또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까지 좀 권력에 너무 집착한다면 좀 글쎄요, 저로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지만 조금 더 큰 그 자신이 내었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른으로서 남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요주의 인물 강헌이었습니다.